오늘 저희 세무법인 넥스트와 빌딩원 네. 중개법인이 MOU를 체결했는데 네네. 저희 세무법인 넥스트와의 협약을 통해서 네.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? 뭐 아무래도 저희 그 빌딩을 보유하시거나 이제 사시는 분들 대부분 자산가다 보니까 그 증여나 뭐 이렇게 상속에 관한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 저희 마땅하게 그 연결을 해드릴 만한 곳이 없었어요. 사실 세무도 전문 분야 너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저희도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자산의 이동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넥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무법인 넥스트가 이 부동산 자산가분들한테 확실한 그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네.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저희가 이제 그 빌딩원 중개법인이 네. 특히 대표님 같은 경우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. 우리 빌딩원만의 장점이 있을까요? 예, 저희 회사의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경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생긴 이제 인맥들이 있잖아요. 뭐 대표님 같은 분도 계시고, 뭐 금융 전문가 분도 계시고, 뭐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뭐 법무적인 것들, 그리고 뭐 건축이나 뭐 시공 관련된 어떤 그런 인맥풀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매입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들 저희가 그냥 한 번에 다 대신 해드리는 거죠. 그렇게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통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사고 나서 뒤에 이제 사후 처리 이런 것들이 중개인이 대부분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사후 처리까지 계속 끝까지 해드리는 형태로 좀 하고 있어서 아마 사시고 나면은 저희한테 연락할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. 그 사후 처리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예,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그 임차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뭐 임대료나 아니면 뭐 명도 소송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건물 뭐 누수나 어떤 기능적인 것들 그런 것들 처리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업체 붙여드리고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딱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건강상 문제가 생겼어요.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또 세무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문제들 사고 나서 뒤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 똑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풀로 다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서도 그 대전에 계시는 네. 원장님이 건물 매입 과정에서 네네. 명도 문제가 예, 굉장히 또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테넌트에서도 이제 병원이 있고 네.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또 빌딩 매매에 있어가지고 좀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. 병원은 아무래도 기존 병원을 내보내려고 하면 취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뭐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진짜 뭐 욕이 오갈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명도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그런 것도 있죠. 이번 주인가요?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0.5평을 22억에 네. 받기가 뉴스를 봤는데 네. 진짜 이게 명도라는 것 자체가 예. 살벌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보면 빨리 하려고 하면 비용 네. 그리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뭐 최대한 빨리 내보내려고 하면 좀 비용을 좀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. 사실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네. 현금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지 네, 않습니까? 맞아요. 더 명도 비용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구입 자체가 이제 맞아요.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왕이면은 구입 조건에다가 이제 파시는 분한테 명도를 해달라고 하시면 좀 좋은데 네.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명도비는 사실 시세가 없어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좀 협상할 수 있게끔 어쨌든 저희도 이제 명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빌딩원 중개법인이 구입 단계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에 네. 대한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원스톱으로 네. 한다고 하니까 더 신뢰하고요. 네. 저희 세무법인 넥스트에서도 빌딩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네. 고객분들도 많이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사실 가장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상속 증여인데 가장 큰 뭔가 숙제를 좀 해결한 것 같아요. 그 하나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요. 네네네. 요즘 그 부동산 불경기임에도 네. 불구하고 또 불경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강남의 꼬마 빌딩에 임차인 네네. 유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임대료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신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을 던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. 요즘 최근에 뭐 서울 강남권 꼬마 빌딩에 대한 상황이 어떤가요? 지금 그런 경우가 한 2, 3월에 많았었는데 4월부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금리 인하가 뭐 시기에 문제 좀 약간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. 선제적으로 움직이셔갖고 4월에 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왜냐면은 총선 이후로 예.
완전히 뭐 금융시장, 부동산 네. 시장 뭐 망가질 거다 네.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악재가 있으니까 호재를 하나 또 땡겨 네. 써서 네. 미국 같은 경우도 네. 같이 또 동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렇게 막 떠지기가 막 나오고 그런 네. 것 같지는 않네요. 네, 지금은 그런 매물들은 거의 사라졌고 거의 이제 다 소화가 돼버렸어요. 그렇다고 하게 되면 최근 뭐 이 서울권 빌딩 가격 추이는 어떤가요?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막 좋진 않다 보니까 그 보합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은 미래에 어쨌든 금리 인하가 돼서 상승하는 것들을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사시는 거죠. 뭐 그때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 좀 더 가격을 더 줘야 되니까 그런 형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올해 지금이 2024년 5월달인데 네네. 금리 인하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올해 말 내년 초 분기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? 경기 상승이라든지 경기 반등에 대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내년부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된다고 하면 사실 올해 사나야 네.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저희 이제 대출해줄 때 이미 좀 인하가 될 걸 좀 반영해서 조금 또 금리가 떨어지긴 했어요. 최근에 받으신 분들이 연 3.8%? 오, 네. 엄청 낮아요. 그리고 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3.5% 이렇게 받더라고요. 이게 지역마다 또 은행마다 본부마다 워낙 금리 차이가 네. 큰 것 같더라고요. 네. 지점장님의 그 역량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매물출자나 컨설팅 하다 보면은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든지 법인으로 이관이 안 돼가지고 은행을 좀 변경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이 되는데 특히 자산가분들은 뭐 건물 하나 살려고 하면 수십억 뭐 거의 100억 가까운 대출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초반에 이런 금리에 대한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도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이거를 뭐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네. 법인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을 할 거냐 네. 그 이후에도 파이낸싱을 어디서 얼만큼 잘 조달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산가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이고 네. 어려움인데 저희가 같이 네, 맞아요. 협약을 통해서 네, 맞아요. 공동으로 네.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아, 같아요. 네. 너무 잘 되겠죠. 네. 네. 좀 더 구조가 짜임새 있게 나오겠죠. 네. 어쨌든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잘 부탁드립니다.